그러면은 스트레스 DSR 영향을 좀 덜 받으려면 고정금리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스트레스 가상금리 자체가 변동형 차주에 붙는 거기 때문에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고정이 보통은 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이런 상품이 많거든요. 은행에서. 그래서 3년 동안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변동이고 또는 5년형 고정이다라고 하면 5년 고정이고 그 다음 변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변동형 기간에는 가상금리가 붙어서 대출 한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정형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주기형 상품이 그리고 혼합형 상품이 변동형보다 대출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즉 금리도 더 좋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은 주기형 그리고 혼합형 상품이 되겠다. 근데 이것도 각 은행별로 지점별로 상품별로 좀 다르거든요. 변동형보다는 확실히 고정형이 대출 한도에서는 유리한 건 맞으나 금리적인 면에서도 맞는지는 개별로 한번 지점별로 은행별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혹시 이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네. 이 후순위 대출은 사실 거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뭐 1주택자 이상이신 분들부터는 앞으로도 더 대출이 어려워질지 네. 혹시 뭐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 관리를 하고 있고 월별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제한 사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도 대출을 우량 차주에게는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상금리를 많이 낮춘다든지 대출금리를 낮춰서 대출이 나가면 한도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낮추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만기를 줄인다든지 또는 MCI, MCG 가입을 좀 적게 해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1주택자 이상인 분들에게는 대출을 제한을 거는 방법으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은행에 다 속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로 알아보시다 보면 모 은행에서는 다주택자에게도 LTV DSR 범위 내로 대출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은행에서는 아예 유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거래 은행이나 거래하시는 은행만 가지 마시고 나에게 대출해주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인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좀 여러 은행 그리고 은행 중에서도 좀 지점별로도 비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보험사, 카드사, 뭐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영업을 하실 때 그 1금융권보다 많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4%대 초반으로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보험사나 2금융권도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출에서는 금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지도 너무 궁금하고 네. 왜 내 대출금리는 왜 변동이 없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고 스트레스 DSR 3단계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변동금리 차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환하시려는 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러니까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였고 이제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한 2%대 쓰시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변동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대출금리가 많이 안 낮아졌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에 받았던 금리가 더 좋다라고 해서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있고 또 대환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한도가 막혀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좀 대환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받았던 한도만큼 안 나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차주별 DSR이 됐거나 안 되신 차주분들이 지금은 다 스트레스 DSR 가장 매운 단계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동액 대환이 안 되시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래서 대환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즉 금리 보고 왔다가 대환을 하시려고 했는데 한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환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스트레스 DSR 시대의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한도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를 금리 못지않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당분간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6월 15일자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려운 말로도 이제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가져갈 건데 왜냐면 경기도 그렇고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가져가게 될 건데 거시 건전성 강화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거시 건전성 강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가계대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이제 오를 곳은 계속 오르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금리만 내려간다면 즉 기준금리 인하 기조만 가져간다면 신규 차주도 유입이 될 수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가져갈 때는 이런 거시 건전성 강화도 같이 해달라. 즉 대출 규제도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게 있어요. 6월 15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금융 당국도 지금 은행장과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금융 이제 감독원, 금융위 주재로 해서 이제 모여서 TF팀이 또 꾸려지기도 하고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열기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대출 이자 장사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높이지는 못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MCI, MCG 정도로 해서 반공제를 아예 안 해주는 식으로 해서 대출 총량을 줄인다든지 또는 만기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변동형 차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체감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한도 면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너무 큰 금리폭을 가져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MCI, MCG라든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유주택자 이상의 대출들은 제한사항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